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 3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듣기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히 들은 내용이 예를 들어 뭐 설명문이 어려운 게 나왔어요. 그럼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강사로서 난이도를 판단할 때는 이게 몇 프로가 그대로 불러줬나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보기에 이 말이 그대로 있네? 라고 해서 체크를 할 수 있었다면 이건 풀기에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내용이 좀 별로 어렵지 않더라도 이걸 정말 잘 이해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주제를 찾아야 된다든지 이러면 그건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라고 받아들여야지 내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일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내용의 난이도가 좀 있는 데다가 오늘은 그대로 불러주는 비율이 한 30% 밖에 안 됐어요. 한 요 앞에 시험들을 보면 60%, 70% 이렇게 불렀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래프가 좀 올라온 상태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왜 확 내려갔을까요? 한 60%가 그대로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으면 이렇게 체크만 해도 나오는 문제들이 60%였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3부분은 내용의 난이도 있으면서 한 반 정도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1부분과 2부분의 한 가운데 정도의 난이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일부분, 우리가 틀린 부분 찾기 하는 거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제가 조금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체적인 제 솔직한 느낌은 헛다리 짚었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굳이 이런 문제를 왜 냈지? 라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중요한 어법 포인트나 어휘 포인트를 두고 뭐 이런 쓸데없는 문제를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학생들은 너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하고 분위기가 다르니까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쉽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는 아직도 미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너무 평상시하고 달랐다라고 포인트를 맞추면 좀 이렇게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보고 나오는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빈칸이 4개고 5개라고 해서 5개 다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한 따페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답을 탁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았고요. 3부분은 이제 두 문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A, B, C, D, E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앞에 문제에 비해서 뒤에 문제는 일단 시각적으로다가 보기가 너무 기니까 학생들이 보기를 읽는 것 자체에 이미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점이 조금 있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3부분이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글 자체를 이해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글이 난이도가 높게 나왔던 거에 비하면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4부분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듣기에서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데 와 이걸 진짜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못 풀었어요. 가 아니라 속독이라 그러죠. 문제에 있는 힌트를 가지고 올라가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됐냐. 한 반 정도는 속독이 가능하면서 그냥 바로 찾아지는 거. 그건 해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쓰기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딱 보면 어려운 표현이 좀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쓰기는 뭐죠? 천자를 400자로 줄이는 요약창문이에요. 진짜 창작이 아니란 얘기죠. 요약을 해냈을 때 쳐버리는,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는 내용에 들어있는 그런 어려운 표현은 우리하고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막상 우리가 써야 하는 표현에서 조금 어려운 표현들은 그닥 많지 않았고 오늘 주인공은 딱 한 명이었기 때문에 주인공이 또 여러 명이고 이름이 여러 개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닥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지난번 시험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몇 문제씩 보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는데요. 독해 제1부분 틀린 문장 찾기인데 제가 왜 이걸 좀 어이없다고 얘기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舌尖上的中国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아주 유명한 다큐멘터리죠. 历时13个月拍摄完成. 13개월이 걸려서 다 찍었고요. 시입니다. 서술어. 그 다음 뭐입니까? 대형 음식에 관련된 纪录片이라고 했죠.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때 이 땅이라는 수량사를 당연히 어디에 아니 그러니까 他是学生一个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러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굳이 제 생각에 이런 걸 6급 시험에 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고요. 의미 중복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너무한 거예요. 이것은 됐어요. 让本来已经增速放缓的中国电影시장으로 하여금 让 뭐로 하여금 중국 영화 시장으로 하여금 燃起了激情 다시 뜨거운 바람이 불게 만들었다 해서
다시를 두 개나 썼잖아요. 짜이뚜라는 말도 다시라는 뜻이고 이요라는 말도 다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썼으니까 당연히 두 번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미상의 중복. 이런 문제는 좀 59번 보시면 由于的 because 뭐뭐 때문에 因为的 because 뭐뭐 때문에 두 개를 썼죠. 그러니까 하나만 쓰면 되는. 정말 어이없지 않아요? 저는 이번 문제는 참 별로다. 솔직히 출제자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자, 관련사 문제. 创业, 창업이라는 것은 既然이라는 관련사를 썼어요. 우리가 보통 뭐 이미 이렇게 된 거, 기왕 뭐뭐한 이상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관련사인데 이 관련사를 썼을 때 뒤에 짝으로 주어 앞에는 보통 접속사짝 남 뭐 같은 걸 많이 쓰게 되고요. 주어 뒤에는 치우 같은 부사짝을 써서 연결성을 보통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업이라는 것은 不能仅凭 이런 뜨거운 피해만 의지할 수는 없고 还要有 있어야 한다. 뭐가 规划 계획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 문장에서 既然 기왕 이런 바에는 전혀하고 관계없죠. D가. 따라서 이거는 빼면 돼요. 보통 우리가 관련사 문제가 정상적으로 나오면 짝이 안 맞다거나 아니면 짝은 맞지만 이 전체가 이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해야 좀 수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이번 문제는 저는 전체적으로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오히려 설마 이거?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독해제 이 부분 중에서는 좀 중요한 표현이 뭐가 있었는지 좀 미리 알아두면 좋았던 것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작년 12월하고요. 올해 1월하고요. 이 2달 동안 5급에 이게 시험에 출제됐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동사들은 다 5급 동사들이에요. 비어밍, 显示라는 동사. 자, 어떤 조사나 调查, 연구, 연구나 통지, 통계나 오늘 나왔던 건 어떤 보고나 혹은 조사 결과까지 붙어도 좋아요. 6급 명사로 数据, 데이터라는 말이 붙어도 좋아요. 조사 데이터, 연구 데이터, 통계 데이터까지 가셔도 좋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는 이 자리를 비워놓고 12월에 한 번 답은 비어밍, 1월에 한 번 답은 显示 해서 5급에서 출제됐다고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면서도 매번 강조합니다.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6급에서도 강조합니다. 조사나 연구나 통계서 이런 거에서 뭘 밝히다 하면 表明显示, 表明显示.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으면 좋았겠지만 보기에 表明도 있고 显示도 있었지만 이걸 안다면 최소 반타작은 좀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요거는 제가 앞에서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Ctrl+C, Ctrl+V 해서 오늘 붙여봤어요. 앞에 총평특강을 잘 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정답은 다 따오였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무띠하고 같이 짝을 지어 놨는데요. 자, 다 따오. 우리가 줄여서는 뭐 이렇게 다만 쓰는 경우가 있고요. 거꾸로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따오다 줄여서는 따오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도달하다 이르다, 도달하다 이르다. 하지만 차이점. 다 따오는 추상적인 것에 도달하고 이를 때 얘는 구체적 장소에 도달하고 이를 때 그래서 다다무디 목적에 도달하거나 다다무뼈 목표, 水平 수준, 标准 어떤 수준, 기준, 그 다음 效果 어떤 효과에 이르다 이런 것들에 주로 이르는 거고 따오다는 구체적 장소, 따오다 무디가 아니라 무디디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따오다 베이징, 따오다 首尔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걸 외워두라 그래요. 제가 다다 무디 따오다 무디디 자꾸 소리내서 다다 무디 따오다 무디디 다다 무디 따오다 무디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 이것들은 어쨌든 혼자서 일어나는 동작 즉 내가 어디에 도달하고 내가 어디에 도착하고 이럴 때 쓰시면 되는데 똑같은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중국어에 다청이라고 해서 역시 도달하다 이르다인데 얘네는 뭐냐면 최소 2개 이상이 한 가지 공통점에 이를 때 예를 들어 쌍방이 시에이 어떤 협의에 이른다거나 쌍방이 다 동의해서 공통점에 이를 때 아니면 공시 공통된 인식에 이른다거나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잘 쓰는 말은 다청 시에이, 다청 공시 이런 단어들하고 쓰셔서 여러 개가 하나의 공통점에 이르다 라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쟤네하고 요거는 조금 많이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오늘 정답은 다따무띠로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문제가 바로 66번이었고요.
67번에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쫑꼬이, 이게 오늘 정답이었는데요. 쫑꼬이와 빠오꼬이. 항상 우리가 어휘학에서 한 글자가 똑같이 들어간다면 이 두 단어가 달라지는 이유는 앞에 혹은 뒤에 자기가 다른 한자를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전문 용어로 위수라고 하고 국어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형태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바탕이 둘을 다르게 만들어 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중국어에서 쩐이라는 글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뭔가 드물고 흔히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한 것은 쫑꼬이라고 할 겁니다. 빠오는요, 우리 보배를 빠오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중해서 나한테 소중한 것이라서 귀한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생명이 귀한 것은 쫑꼬일까요? 빠오꼬일까요? 생명시. 자, 흔히 볼 수 없나요? 아니요. 생명은 밖에 나가기만 해도 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 다 생명이고, 옆에 지나가는 길고양이도 생명이고, 날아가는 새도 다 생명인데요. 생명은 흔히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단 소중한 거죠. 그래서 生命是宝贵的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반면에 이제 팬더라든지 이런 어떤 동물들은 어떻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건 세계적으로 쫑꼬이 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문제에서는 보석이었어요. 요거는 쫑꼬이가 맞죠. 그래서 정답이 A였었고요. 독해 4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건 내용의 난이도를 따지지 않아요. 이게 속독이 얼마나 잘 되냐. 문제 딱 보니까 올라가니까 이거 답 있던데요. 이런 것들 몇 문제 한번 저랑 푸는 방법 느껴보도록 하면, 자, 81번에서 84번 문제, 어떤 대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특히 81번 굉장히 속독 잘 되는 문제였어요. 따종도이 만지우예, 당연히 이렇게 큰 따옴표 되어 있는 것들은 무슨 뜻이냐면 이 표현 그래 그대로 나와요라는 일종의 약속 같은 거예요. 당연히 이 표현을 좀 이따 찾아봐야 될 겁니다. 만지우예 현상에 대해서 普遍持什么态度, 요거 문제의 핵심이네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올라갔더니 똑같이 큰 따옴표가 되어 있으면서 만지우예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이 부분만 읽어볼까요? 이 부분 毕业生 일부의 졸업생들은 우리가 이 A 왜 B라고 얘기하죠. A를 B로 삼다. 연유, 어떤 이유로 삼는다. 뭐를? 만지우예, 늦게 취업하는 것을 이유로 삼아 뭐뭐뭐 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건 대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뭐뭐 한다는 거고, 그것에 대한 태도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바로 뒤에 这种逃避就业的现象, 이렇게 취업을 도피하려는, 좀 도망가려는 이런 현상은 饱受, 받고 있다, 质疑,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그대로 나왔죠? A, 이렇게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잘 찾아서 주변을 찾는 연습 또 하나 해보죠. QR코드 결제에 관한 내용이 나왔던 글이에요. 그 중에 86번 문제, 또 역시 큰 따옴표가 있죠. 그러면 되게 잘 찾아져요, 보통. 어떻게 요걸 찾을 겁니다. 특히 요거. 꽁이라는 요런 방면에서 안전적인 것을 우리가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래 갔더니 두 번째 단락이 꽁더 방면이라고 딱 나왔어요. 자, 이때 원래대로라면 아까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짧아서 보기가 굳이 적을 필요도 없었는데, 이제 항상 A, B, C, D를 읽고 올라가시는 게 정석이세요. 지금 제가 정식 강의는 아니라서 이제 조금 넘어가는데요. 왜냐하면 A, B, C, D를 읽지 않고 올라가면 멈추지를 못해요. 답이 나와도 이미 답이 나온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A, B, C, D를 읽으면서 방금 이거 나왔네? 이렇게 하고 딱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A는 시오보 왕로 로똥, 최악의 경우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한자를 잘 봐두세요. 요거를 고쳐야 된다 정도로 봐두시면 됩니다. 지하快, 뭐를 빨리 만들어라, 성지, 등급을 올려요. 이런 기술의 등급을 올리는 거를 더 가속화 시켜야 된다. 정기적으로 칭추, 뭐를 없애버릴까요? 삥두, 핸드폰의 바이러스를 없애주세요. 디가오, 사람들의 의식을 향상시켜주세요로 읽어놓고 올라가셔서 이번 단락에서 요 뒤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应该在什么什么基础上, 어떤 기초 위에 保障安全的, 안전을 보장하는 기초 위에 加快, 뭐를 가속화시키다? 비슷한데. 지불 기술에 비슷한데. 의更新换代가 목적어죠. 갱신,
더 새롭게 만들고 세대를 바꾸고 1세대, 2세대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즉, 더 업그레이드 하는 뜻이기 때문에 답은 B가 되는 겁니다. 자, 바다가 형광색을 띠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문이었는데요. 자, 9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 어쨌든 속독이 잘 되는 문제는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아야 돼요. 속독이 안 되는 문제는 이런 것들, 다음 중 옳은 것은, 뭐 다음 중 알 수 있는 것은, 이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속독이 좀 힘들고 뭐라고 말이 많을수록 이 표현을 찾기가 좋거든요. 부여 생우 이런 생물이 있겠죠. 대규모로 번식하는 것은 어떤 안 좋은 점, 해로운 점을 발생시켰냐. 이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찾았어요. 5번 단락에 갔더니 무슨 되게 어려워. 나도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똑같은 말이 나오죠. 똑같은 말이. 이 생물들이 대규모로 번식하는 것은. 그래서 역시 A, B, C들을 읽고 올라오는 것이 원래 정석인데요. A 보시면影响渔船, 어선이 이렇게 운행하는 데 영향을 준다. B, 降低海水含氧量,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소를 얘기합니다. 산소의 함량을 떨어뜨려요. 해수 온도가 올라가게 만드는지, 增加污染物, 오염물질을 증가시키는지 그 뒤를 보도록 할게요. 会消耗, 뭐를 많이 써서 大量氧气, 산소하고 관련이 되죠. 답은 B 하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한 번만 더. 각골문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역시 큰 따옴표가 나오죠. 큰 따옴표. 네 번째 단락에서 요거 4예요. 네 번째 단락에서 줄 쳐진 표현. 줄 쳐진 표현 했으니까 올라가면 줄이 쳐져 있겠죠. 天大的喜事는 뭘 가리킵니까? 그럼 올라가 봤더니 줄 쳐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쫙 타고 올라가 봤더니 자, 这 이것은 이란 말을 썼어요. 이것은 对于什么什么来说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호흡을 크게 보세요. 无疑是 의심할 나위 없이 뭐뭐이다. 방금 줄 쳐진 일이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곳이 뭔지 한 번 더 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앞에 호흡으로 바로 갔더니 요 쉼표 뒤에 成功入选 성공적으로 요거에 선택되어서 들어간 거. 따라서 정답은 D. 각골문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 거. 바로 코앞에 항상 우리가 지시대사를 썼다는 거는 바로 특히 쪼를 썼다는 거는 바로 앞에 근거리에 이 내용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독해 4부분도 우리가 속독하는 방법 같이 한번 공유해 봤고요. 자, 오늘 쓰기 한번 보실게요. 사실은 계속 주인공은 타로만 언급이 되다가 나중에 이름이 원청호이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뭘로 유명한지는 내용을 보면 아실 거고, 좀 오늘 중요하게 꼭 자꾸 반복하면서 써야 된다라고 했던 단어는 크게 많지는 않은데 창업하다, 创业 아니면 软件, 부드러운 件, 소프트웨어, 앱 이런 것들 그거하고 관련된 거 말고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단락이 총 8단락이었어요. 재분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무리 많아도 보통 4개에서 6개 단락 이상으로 요약 쓰기를 하면 힘들어진다. 왜라 그랬죠? 단락을 바꾼다는 거는 뭐죠? 뭔가 내가 쓰다가도 여기 두 칸 띄우잖아요. 항상 단락을 바꾸면. 쓰다가도 만약에 앞줄에서 얘기가 끝나면 단락을 또 바꾸기 위해서 또 이 남은 줄을 못 쓰고 또 바꾸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단락을 그대로 지키게 되면 가끔씩은 그 단락에서 별로 쓸 내용도 없는데 괜히 한 단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계속 이렇게 빈칸을 만들게 되면요. 우리가 1000자를 400자로 줄인다는 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40%를 골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반보다도 더 적게 내용을 확 줄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반보다도 적게 내용을 줄였지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1000자를 읽은 것과 거의 비슷한 정보를 얻는데 무리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요약쓰기의 핵심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다 빈칸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은 30%로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어요. 그래서 단락은 보통 4, 5개, 아무리 많아도 6개는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단락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 합칠 건 좀 합치고 뺄 건 빼고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약쓰기의 기본 규칙 첫 번째,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잘못 배우시는 분들,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 있어요. 자, 1번 단락에서 40% 줄여내실게요. 여기 제가 건드려서 그래요. 2번 단락에서도 40% 줄일게요. 해서 자, 합치세요. 그럼 그게 요약쓰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 편의 글이 있으면요. 제가 어떨 때는 그건 제 총평특강을 좀 보세요. 앞에 지나갔던 것들을 보시면 어떨 때는요. 제가 전체 글에서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데요. 이건 안 쓸래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만 쓰고요. 여기는 거의 이 부분만 쓸게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여기는 시작할 때 이 부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 글마다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글을 40%로 줄여가지고 상대방이 읽는데 무리 없게 만드는 게 지금 목표지, 무조건 이렇게 단락별로 40% 줄이면 진짜 중요한 단락에서는 빼면 안 되는 걸 뺄 수도 있고, 정말 쓸데없는 단락에서 괜히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훈련은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겠고요. 2번, 당연히 중복되는 내용은 무조건 패스하실 거고요. 뒤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당연히 패스하셔야 될 거고요. 우리가 요약 쓰기를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생기는 거는 대사들, 인칭대사, 지시대사. 무슨 얘기냐면 원래 글에서는 바로 앞에 샤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타라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줄이면서 그 샤왕이 있는 문장을 날렸다고요. 날린 상황에서 타라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줄인 상태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타로 써야 할 것을 샤왕으로 써야 될 때도 있고, 또 샤왕으로 쓴 것을 타로 바꿔야 될 때도 있고, 그거는 바뀔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시대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나 하는 것들도 원래 글에서는 이것은 했어요. 근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것은에 대한 얘기는 바로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 문장을 날렸어. 그럼 쩌라고 쓰면 안 되죠.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고요. 직접 화법은 길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이게 주제성이 있거나 맨 끝에 나오면서 한마디를 딱 했다거나 이런 건 그대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굉장히 길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큰 따옴표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난 그 말을 그대로 쓸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로? 간접 화법으로, 큰 따옴표 안 쓰는 화법으로 쉼표 찍고 원래 말을 많이 줄여서 쓸 필요가 좀 있겠고요. 좀 더 욕심을 부렸을 때 이제 우리가 관련사를 이용해서 연결을 잘해달라. 이제 원래 글에서 줄인 다음에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 그러나가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 혹은 여기 그래서가 없으니까 여기 문장이 붙으니까 되게 이상하다. 이런 것들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럼 다 쓰고 난 다음이라도 우리가 기호를 명확하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끼워 넣는다거나 해서 조금 연결성을 봐주는 것까지 해서 쓰고 반드시 읽고 읽으면서 계속 우리 퇴고한다 그러죠. 국어에서. 그런 과정 꼭 거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쓰기 한국어로 제가 바꿔서 여러분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1번 단락이었습니다. 좀 빠르게 갈게요. 16세에 그는 한 권의 잡지를 만들기 위해 종종 선생님에 의해 사무실로 불려가서, 사무실은 교무실이 될 것 같은데 벌로 부자의 부정의, 이거 사자성어인데요. 나중에 안 쓸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딴짓 안 할게요. 라는 보증서를 썼다는 말은 그냥 그 한자 그대로 제가 써서 그런데 약속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18세에 그는 모든 생활비를 창업에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 몽땅 잃었고, 19세에 그는 다시 창업을 했고 이를 위해 휴학을 신청했다. 2번 단락. 다른 사람들이 모두 대학에 아름다운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 그는 헛된 창업의 꿈을 위해 휴학을 했다. 어머니는 이에 대해 매우 이해가 되지 않았고 몇 번이나 그와 크게 다퉜으며 심지어 모자 관계를 끊겠다는 지경까지 갔었다. 하지만 고집스러운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3번 단락. 20세에 그는 꿈을 가지고 낯선 베이징으로 갔고 공간이 협소하고 난잡해 그지없는 민가에 새들어 살았다. 매번 응시자들을 면접할 때면 이제 자기가 일할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직원들을. 그는 상대방을 커피숍으로, 왜 쪽팔리니까 커피숍으로 오라고 약속하고 쌍방의 의향을 잘 이야기 다 되고 나면 그제서야 응시자를 그에 의해 사무실로 불리는 그 새든 방으로 데려갔다. 4번 단락. 몇 달 후 그는 팀을 데리고 마침내 2가지 제품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선전이 부족했고, 말하자면 광고가 부족했고, 게다가 새 제품도 독창적인 면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같은 류의 제품들과 경쟁을 할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창업의 돈이 곧 다 써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회사의 발전은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이때 그의 마음은 더할 수 없이 고민스러웠다. 밤새도록 고민을 거쳐 그는 마지막 제품을 만들고 만약 실패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의 과정을 마치기로 결심했다. 자, 5번 달라. 그가 새 제품의 연구 개발을 위해 애를 쓰고 있을 때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와서 그에게 어떻게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골라줘야 될지 물었다. 알고 보니 곧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친구는 온갖 생각을 해봤지만 무슨 선물을 사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그에게 생각을 구한 것이었다. 단연간의 분투를 거치면서 단연간 노력을 하면서 그는 이미 서로 다른 연령대의 고객들의 수요를 잘 파악하고 있었고 친구에게 몇 가지 선물을 후보로 추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또 전화가 와서는 그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의 건의를 들은 후 여자친구는 선물에 대해 매우 만족했기 때문이었다. 이거는 있잖아요. 일종의 속어 같은 건데 안 쓸 거예요. 어차피.
조사를 통해 그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물을 해야 할지 모르고 때로는 선물을 잘못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만약에 전문적으로 타인을 도와 친지와 친구에게 생일이나 명절에 뜻밖의 기쁨을 주는 앱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심수습관 뒤 그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선물 앱을 만드는데 걸었다. 7번 단락은 좀 길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나날이 줄어가는 돈주머니를 보며 그는 아픔을 참고 인원을 축소해서 4명만 남겼고 모두들 함께 밤낮으로 고생하며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노력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던가. 몇 달 후 리우쇼, 이거 찾아보시면 바이두 같은데 나올 겁니다. 리우쇼라는 앱이 오픈했다. 그것은 선물 대상 및 개성, 선물을 하는 상황 등 특징에 근거해서 선물을 분류하고 또한 서로 다른 선물 공략을 제작했다. 사용자들은 마우스를 살짝 누르거나 혹은 핸드폰 화면을 이렇게 터치하기만 하면 몇 분 내에 적합한 선물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 참신한 스타일은 이 앱으로 하여금 오픈하자마자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만들었다. 지금 리오쇼의 사용자는 이미 1000만을 돌파했고 월 판매액은 5천만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국내 선물 영역에서 가장 큰 이동 전자상거래가 되었으며 또한 최고 수준의 투자기구의 융자를 얻게 되었다. 마지막 단락이요. 그는 바로 사람들이 지올링허, 우리가 지올링허라 그러면 90년대생을 지올링허라 그래요. 90년대생의 마윈, 알리바바의 창시자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젊은 마윈 이런 말이 되겠죠. 라고 불리는 원청호이인데 그는 눈앞에 즐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종일관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여태껏 불평하지 않았으며 뜻을 세워 자신의 능력을 그릇을 가득 채웠다. 이것이 바로 이 젊은이에게서 사람들이 배울 가치가 있는 점이다 라는 천재로 이루어진 글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저랑 이걸 반보다 조금 적게 줄인다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실 건데요. 이 글은 처음 시작할 때 16세, 18세, 19세 그리고 이번 달락 한번 넘어가고 20세까지 그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좀 빼면 갑자기 창업을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창업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말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16세, 거의 이거 빼고는 제가 다 썼죠. 지금 노란색으로 쓰는 건 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6岁他为了做一本杂志,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常常被老师, 선생님한테 叫到办公室 불려가서 벌로 쓴 거는 罚写, 保证书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건 굳이 뭐 수식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分号는 무슨 의미를? 병렬, 문장이 병렬된다. 그 다음 나이대가 나올 거라는 거죠. 18岁, 他把全部的生活费를用来创业 했지만 结果赔了个精光, 赔了个精光. 이건 일종의 관용 표현처럼 조금 외울 필요가 있는데 몽땅 까먹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또 그 다음 나이 19岁 他再次创业 했지만 为此 했지만은 아니고요. 이를 위해 还办理了 办理는 어떤 수속을 하는 걸 우리가 办理라는 5급 동사를 쓰죠. 办理了休学 휴학 신청까지 했다. 이거는 제가 거의 쓰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마랑 싸우는 내용이 있는 이번 단락은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 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20세로 한번 넘어가 봤어요. 그러면서 아까 그 18세, 그 다음에 방금 뭐였죠? 16세, 18세, 19세 그러면 이게 20세가 흐름을 쭉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1번 단락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네. 20岁, 타, 그 다음에 꿈을 가지고 당연히 꿈을 가졌겠죠. 이런 것들을 자꾸 빼주셔야 돼요. 到北京, 북경으로 가서 그냥 공간이 협소하고 난잡하기 그지없는 민가에 새들어 살았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쭈 우리 추주치처라고 하죠. 쭈 자체가 새든다는 거죠. 쭈쭈러 민자에 민가에 새들어 살았고 매번 매次뭐 할 때 面试 누구를 应聘人员 응시자를 면접할 때면 他把对方约到 어디로 오라고 약속했어요. 카페馆 한 다음에 의향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谈好了才얘기가 잘 끝난 다음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굳이 반복되는 얘기를 하지 말고 带到 데리고 왔다. 어디로? 出租房里 자기가 지금 세내서 살고 있는 방으로 데려왔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한 것들을 한번 보시면 이 글은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명확해요. 특히 나이는 아주 명확하고요. 그리고 또 몇 달 후, 几个月后, 他带领团队 자기 팀을 데리고 终于 마침내 뭐를 만들어냈다? 做出来两款产品 두 가지 제품을 만들어냈지만 可是 뭐뭐 때문에 먼저 넣을게요. 由于缺乏宣传 네 글자로 맞출 거예요. 게다가 새 제품이 다 필요 없죠. 새 제품에 대한 얘기니까 没有
신이 독창적인 면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可是由于缺乏宣传没有新意 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과 당연히 无法竞争 경쟁을 할 수가 없었다 하면 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뭐 전진하지 않아 됐고 돈은 곧 다 써가고 있었고 钱要花光了 그런데 公司的发展은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잠깐만요. 여기 노란색 돼야 돼요. 거의는 빼더라도 요거는 노란색 할게요. 公司的发展看不到希望 희망을 볼 수 없었다. 자, 굉장히 고민스러웠다.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중간에 뭐라 그러죠? 문장을 연결하면서 삽입구처럼 들어가는 걸 다 살리면 요약이 안 됩니다. 사건만 바로바로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但是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他决心 뭐하기로 결심했다? 做 만들기로 뭐하기로 最后一个产品 마지막 제품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하고 학교로 돌아가는 건 굳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 내용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만들었지만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고 돈은 다 써가는데 회사 발전은 보이지 않고 마지막을 만들기로 결심했다만 핵심으로 찾아내면 됩니다. 5번 달라. 그가 새 제품의 연구 개발을 위해 쓰고 있을 때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한 표현으로 바꿔버릴까요? 요이티엔 어느 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好友 친한 친구가 打来电话 전화가 와서 问他 물었어요. 怎么 어떻게 为女友 여자친구를 위해서 挑选礼物 선물을 고를지 물었다.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고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무슨 선물을 사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서 생각을 구한 것이 당연히 결정하지 못하니까 전화를 했을 거니까 이런 내용을 쓰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요약이 안 된다고요. 사람이 앞에 거를 막 욕심내다가 써가면 어떻게 돼요? 원고지가 얼마 안 남았네. 뒤에 내용이 어떻게? 빈약해지겠죠. 근데 사실 항상 주제는 뒤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욕심내시면 안 돼요. 징고 뭐를 거치면서 多年的 따핀이라고 하면 굉장히 분투, 엄청 힘들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이제 很了解 잘 알고 있었어요. 不同年龄段顾客的需求 서로 다른 연령대 고객들의 요구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하고 추천했다를 왜 안 할 거냐면 뒤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충분히 앞에 내용을 유추가 가능한 것들은 제가 빼라 그랬죠. 잘 알고 있었다. 没过多久 얼마 지나지 않아서 朋友 친구가 向他表示感谢. 因为 왜? 女友 여자친구가 对礼物 선물에 非常满意 했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이런 경험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정말 해줬구나 라는 것을 팍팍팍 줄여봤습니다. 자, 요거 안 쓸 거고요. 조사를 통해 오해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다까지는 이 사람이 어떤 영감을 받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그걸 실천에 옮기는 쪽으로부터 갈 거예요. 그는 생각했다 안에 전부 목적어로 들어가요. 他想 하고 쉼표 하나 찍고 如果 혹은 원래 오늘은 若是 라는 표현으로 나왔었어요. 만약 타인을 도와 帮助他人 어떤 것을 만들어주는 制造生日节日的惊喜 节日惊喜 惊喜는 뭐예요? 뜻밖의 놀라면서 기분 좋은 거죠. 그런 걸 만들어주는 软件 앱이 있다면 다시 他想若是 있다면 有一款 한 가지에 帮助他人 타인을 도와 制造生日节日惊喜的软件이 있다면 뭐 应该会受欢迎应该受到欢迎 반드시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아까 앞에다가 우리가 뺐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앱에 걸었다. 그건 필요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뒤에 가면 선물 앱을 개발하는 걸 통해서 충분히 걸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왜?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만 더 만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나날이 줄어가는 돈주머니를 보며 이것까지는 쓸 필요 없고 타, 렌통 하면은 아픔을 참고 자의위안 이런 거 다 우리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인원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을 축소한다. 만약에 렌통이 기억이 안 나면 타, 不得不 혹은 只好 같은 사급부사를 써서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가능하죠. 어쩔 수 없이 자의위안에서 只留下了4个人 4명만을 남겼고 모두들 함께 밤낮으로 고생하며 필요 없어요. 大家为了 뭐를 위해서 最后一次机会为了什么什么而努力 노력했다.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던가 됐어요. 几个月后 시간 흐름 보이고요. 一款名为 이름이 礼物说라는 软件이上线. 우리가 이런 이제 앱 같은 게 오픈되는 건 가게하고 좀 다르죠.
이 라인에 올라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上线 오픈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굳이 설명을 다 하면 안 되겠죠. 이거의 반응으로 바로 갈게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자, 오픈했더니 清新的风格 이런 새로운 스타일이 使 뭐로 하여금 这款软件 이 앱으로 하여금 일치우 쓰실 거예요. 오픈하자마자 즉 이上线就 俘获一大批女性的芳心 芳이라는 말은 여기 꽃초자 들어가죠. 그래서 굉장히 향기 나는 마음, 여자들의 마음을 콕 집어서芳心이라고 그래요.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자, 이제 현재로 돌아옵니다. 루지 이제 성공한 거는 조금 자세하게 묘사할 거예요. 리우 슈어더 용후 사용자는 이징 투폴러 얼마를 돌파했고 1000만. 위에 销售额 판매액은 또 역시 돌파했다. 투폴러 5000만 위엔을 투포해서 되었다. V 뭐가 되었다? 중국国内 리우领域 선물 영역에서 最大的 가장 큰 이동 电商 이동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는 그런 电商 전자상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용자를 얻었다까지 안 해도요. 사용자 넘었고 판매액 이 정도고 가장 큰 게 되었다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사람의 이름 나옵니다. 타지우시 그는 바로 렌청 사람들이 뭐라 부르는 지올린 허마윈이라고 부르는 원청호이입니다. 그는 자 눈앞에 즐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이제 했던 행동 시종 시종일관 부팡치目标하고 종부 종라이부를 줄인 거예요. 여태껏 뭐 하지 않고 빠오위엔 하지 않고 요거 좀 넘어가고 요건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불평하지 않았다. 这就是 이것이 바로 이다. 뭐이다? 什么什么地方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어요. 这就是바로 这位年轻人值得 뭐할 가치가 있는 人们学习的地方 이라고 끝이 나면 됩니다. 이렇게 썼을 때 원고지는 거의 끝까지나 혹은 한 줄 남기는 수준으로 딱 길이가 맞는 걸 제가 오늘 확인해 봤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번 단락을 안 썼어요. 엄마랑 싸우는 과정을. 아까 16, 18, 19, 20 그까지를 1번 단락에 넣어서 쭉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16세에서 20세의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단락은 원래 4번 단락을 2번 단락으로 해서 실패를 한 뒤 마지막 제품을 만들기로 결심하는 과정. 막 면접도 보고 했지만 북경도 가고 다 했지만 마지막 제품을 만들기로 결심하는 과정. 3번 단락은 5, 6을 합쳐서 친구가 전화가 오는 걸로 인해 영감을 받아서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과정. 그 다음에 7번 단락을 4번 단락으로 해서 리우 슈어를 만들어 성공하게 되고 아까 뭐 판매액이 얼마고까지 마지막 단락을 5번 단락으로 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공한 이유와 우리가 배울 점에 대해서 제시하는 거. 제목은 보통 우리가 이름을 그냥 이렇게 딱 제목을 하면 이건 점수가 거의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 묘사하는 말이 있었죠. 지올린 허마윈이라고 불리는 원청회라고 하던가 아니면 아까 마지막에 자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마지막을 잘 단락을 보시면 제목할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의 아주 핵심은 뭐냐면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부팡치 부바위에 지금 세 글자 구조를 이루면서 제목으로는 굉장히 적합하게 대구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쓰기를 또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가 오프라인에서 자주 얘기하는 것이 총평특강에서 쓰기 부분만이라도 몇 달치를 한번 쫙 보세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이 글을 이렇게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자꾸 반복을 통해서 배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3월 시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험도 저희 최은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고요. 자, 여러분 보통 HSK 접수하면 한국 사무국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사실 그 접수처는 이제 한 반에서 시험지가 오면 똑같이 나눠지는 건데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접수하는 곳은 우리나라에 20개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한국사무국이고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곳이 차이용 칼리지인데요. 거기가 이제 대교 소속이에요. 대교에서도 그 시행권을 땄어요. 딴 지 꽤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HSK 시험센터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할 루트가 다른 거죠. 저희가 좀 자랑으로 하는 것은 좀 제일 많아요.
전국 30여 개 고사장을 운영하고 있고 고사장의 환경이 좀 되게 좋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강남 고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차이용 칼리지라고 돼 있을 거예요. 제가 강의하는 학원이에요. 오늘 우리 학생들 제 교실에서 시험 쳤을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시험을 칠 때 그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되게 낯설다거나 주변 사람들도 낯설고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 있는데 내가 평상시에 공부했던 장소에서 아는 얼굴들하고 시험을 치는 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차이용 칼리지에서 공부하시면 또 2층 데스크에서 바로 시험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또 인터넷 통해서 여기 인터넷 사이트 통해서 접수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자리에서 시험을 치는 강남 고시장도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한국 사무국 들어가 봤더니 이 고시장이 우리 집에서 되게 멀어. 그럴 때 하면 여기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뜻밖의 또 되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두 개를 다 비교해 보시고 가까운 곳에서 시험 응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시험은 그때그때 난이도가 좀 다른 거고요. 또 어떨 때는 되게 뭐 쉬웠다가 어려웠다가 요 부분이 쉬웠다가 이 부분이 어려웠다가 그러는 거예요. 일희일비할 문제 아니고 특히 우리는 6급이죠. 6급은 HSK의 가장 마지막 등급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죠. 오늘 시험을 못 쳤다고 혹은 잘 쳤다고 너무 자만하거나 너무 실망할 필요 없이 앞으로 또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좋은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